예, 안녕하십니까. 김용훈 노무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연차휴가에 대한 출근율을 산정할 때 파업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출근을 어떻게 산정하고 연차휴가 일수를 며칠을 부여하는지에 대한 판례의 법리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내용을 볼까요? 자, 출근율을 산정할 때 쟁의행위 기간에 대해서는 분모와 분자에서 각각 제외했습니다. 그런 거죠. 만약에 파업을 한 달 했으면요, 한 달 말고 남아있는 11달 동안에 며칠을 출근했냐, 이걸 가지고 출근율을 산정하는 그런 체크식을 두고 있고, 그러니까 이 기간에 빼고서 산정하는 겁니다. 쟁의 기간에 빼고서. 그럼 이제 그 기간 빼고 산정했더니 80% 이상 출근한 것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겠죠. 며칠을 부여해야 될까요? 며칠을 부여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체크식에서 삭감을 한 겁니다. 원래 부여를 해야 되는 그 일수가 있으면은 요거를 다 주는 구조가 아니고요. 조금 이제 다르게 주고 있는 거예요. 요걸 다 주고 있는 구조가 아니고 이 중에서 쟁의행위를 한 기간을 제외하는 겁니다. 만약에 소정근로일수가 300일이었고 쟁의행위를 한 30일 했다고 한다면 300분의 300이 되는 구조가 아니고 쟁의행위를 30일 한 거죠. 30일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분자에서 쟁의기간을 빼고 나서 비례적으로 연차휴가 일수를 부여하는 구조입니다. 삭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이런 형태를 비례적인 삭감설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요걸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인정했냐면 첫 번째, 연차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출근율을 산정을 해야 돼요. 출근율을 산정할 때 우리 법원의 입장은 쟁의행위 기간은 결근한 기간인가요? 그렇지 않죠. 쟁의행위는 결근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체행동권을 행사한 거죠. 이걸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출근으로 간주할 수가 있나요? 또 그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출근으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법에서는 이제 뭐 육아직 기간 혹은 이제 출산 전후 육아 기간 혹은 업무상 손상 때문에 휴업한 기간, 이런 것들은 출근하고 서로 간주한다, 이런 조항을 두고 있는데 파업 기간은 그 조항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근으로 간주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었죠. 자, 이게 이제 헌법상으로 보장된 단체행동권 행사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결근으로 처리해,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출근하서 본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으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조항도 없으니까 출근한 것으로 의지할 수도 없어. 이게 판례 시각인 거죠.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첫 번째, 출근율을 산정할 때는 분모에 이제 연간 소정근로일수를 집어넣고 분자에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그러니까 분자 분모에서 각각 쟁의행위의 기간을 제외를 시킨 겁니다. 이런 거죠.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를 한 기간을 분모에서 빼버리고, 자, 분자도 이제 출근일수에서 쟁의행위 기간을 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에 출근율을 산정하겠다, 이게 이제 법원의 시각인 거죠. 쟁의행위를 한 달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11달 동안에 100% 출근했으면 그건 100% 출근한 것으로 보겠다, 이게 판례 입장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판례 입장이 독특한 것이, 그렇게 해서 출근율을 산정했는데 연차휴가 일수를 며칠을 줄 거냐, 요건 또 비례적으로 삭감을 하고 있어요. 자, 원래 나와야 되는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서, 자,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 등 기간을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게 됩니다. 즉 비례적으로 삭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20일이 나와야 되는 근로자인 거다, 연차휴가가. 근데 그 중에서 나와야 되는 소정근로일수가 300일이에요. 300일이면은 분모는 300일을 그대로 두고요. 자, 이분이 이제 270일은 나왔고 30일을 파업을 했습니다. 그때 분자는 30일 빼겠다는 거예요. 그럼 270이 나오겠죠. 270 해서 나오는 일수만큼 연차휴가 일수를 부여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법원의 입장인 겁니다. 정리하게 되면 출근율에 대해서는 파업기간에 빼고서 산정을 하고요. 연차휴가 일수를 부여할 때는 비례적으로 삭감을 합니다. 분자에서만 그 기간을 빼서 비례적으로 삭감하는 구조가 되어 있다. 이게 우리 판례의 시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법이 없는 건데 파악기간 동안의 연차휴가에 대한 출근율과 연차휴가 일수를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한 판례 태도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